연예인처럼 되고 싶은 피부 관리 핵심은 사실 연예인분들처럼 이제 하얘지고 싶다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피부톤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슨 A라는 연예인 보면 나도 토닝 계속하면 A라는 연예인처럼 이렇게 하얘질 수 있어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연예인 피부 관리의 포인트는요. 안녕하세요. 건강해진 구독자 여러분. 저는 피부과 전문의 심해철입니다. 현재 유튜브 피부심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더셀 피부과 대표 원장이자 지금 더셀랩 화장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연예인분들 데뷔 때 영상이랑 방송 생활 한 몇 년 하신 다음에 나오는 거 되게 비교하는 것들 많잖아요. 데뷔했을 때는 얼굴이 좀 어두우신데 갑자기 데뷔 얼마 후에는 막 몸까지도 막 하얗고 이래가지고 막 떠도는 얘기들 많은데 사람들이 이제 피부톤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슨 A라는 연예인 보면 나도 토닝 계속하면 A라는 연예인처럼 이렇게 하얘질 수 있어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하얘진다는 거의 개념을 잘 아셔야 되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피부톤 중에서 가장 밝은 톤 한 그 정도까지 우리가 밝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피부톤 중에서 가장 밝은 톤은 어딜까요? 보통 복부나 허벅지처럼 평소에 햇빛이 안 닿는 부위랑 비교를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린 최대한 복부나 허벅지처럼 평소에 햇빛이 안 닿는 부위랑 유사할 정도로 햇빛을 잘 차단하고 또 토닝을 통해서 좀 밝게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실제로 이제 연예인분들은 아무래도 관리를 좀 하시죠. 대표적으로 얼굴로는 토닝은 일단 지속적으로 하시고 물론 처음부터 밝으신 분들도 있지만 좀 어두웠던 분들도 많이 밝은 톤으로 바뀌시죠. 레이저 토닝의 정의 자체가 톤을 균일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밝은 톤에 가깝게 균일하게. 자, 그럼 예를 들어 여기 점이 있다고 쳐볼게요. 점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토닝을 한다고 점을 막 치료하다가 점이 갑자기 0, 무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황인종, 아시아 사람, 동아시아 사람이라고 치면 단위 면적당 예를 들어 점세포가 100개가 넘었을 때 비로소 점으로 보인다. 이런 기준값이 있는 거예요. 중동 사람이나 동남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그 기준값이 높을 거고 백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값이 우리보다 낮겠죠. 그럼 예를 들어 여기 점이 이렇게 세 군데가 있었어요. 하나가 단위 면적당 1000개, 2000개, 3000개였다고 쳐볼게요. 그럼 얘네들을 지속적으로 밀도를 죽여서 아까 눈에 보이는 커트라인 값이 100개라고 가정을 하면 그 100개 이하 값으로 이렇게 떨어뜨리는 과정이 바로 레이저 토닝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1000개, 2000개, 3000개가 있었어요. 얘를 토닝을 통해서 밀도를 줄였어요. 1000개를 800개, 600개, 400개, 200개, 100개 이하로 똑 떨어지게 되면 점이 사라졌네. 이렇게 느끼는 거라고요. 얘네들이 죽을 때까지 점이 증식을 안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햇빛을 쬐게 되면 아니면 스스로도 어느 정도 점들이 증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증식을 하다가 눈에 보이는 커트라인 이상값으로 쏙 증가되면 점이 재발했네. 이렇게 느끼는 거라고요. 그래서 점의 밀도를 줄여서 우리 인종이 가지고 있는 그 커트라인의 이하값으로 떨어뜨리는 게 바로 토닝이다. 그래서 지속적인 치료가 좀 필요하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선블럭을 해서 추가적으로 점이 증가되는 걸 막아야 되고요. 나이가 든다고 무조건 어두워지는 건 아닌데 자외선의 누적량이 증가되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세월이 거듭될수록 얼굴에 쬐지는 자외선의 양 자체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 자외선으로 인해서 생기는 색소 질환들이 증가가 되죠. 그래서 선크림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돈을 들여가지고 레이저 토닝으로 점의 밀도를 낮춰놔도 일상생활 속에서 자외선을 쬐면서 얘네가 증식을 하면 또 눈에 점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무슨 어디서 몇 천만 원짜리 시술을 했더라도 점의 밀도가 증가되면 다시 눈에 보이는 커트라인 이상값이면 눈에 점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다들 완전히 나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 꼭 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선블럭을 3, 4시간마다 더 바르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직장인분들이 예를 들면 출근하기 전에 준비할 때 한 8시 정도에 싹 발랐어요. 그래서 출근 시간 1시간 동안 갔어. 그래서 9시에 출근을 했어. 그러면 점심시간 됐어. 그럼 이미 벌써 한 4시간 지났어요, 바른 지. 근데 아마 점심시간 1시 이때 야 햇살 뜨겁다 좋다 우리 일광욕 하자 해가지고 커피 한 잔 들고 친구들이랑 밖에서 그냥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마시면 이미 벌써 선블럭 자체가 많이 사라진 상태에서 자외선을 쬐주는 거니까 항상 자외선 차단제를 갖고 다니면서
덧바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병원에서도 골프 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야외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제가 강하게 선블록 진짜 3시간마다 안 바르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엄청 강조드리고 막 잔소리를 하면 그만큼 다음번에 오셨을 때 피부가 되게 밝아져요. 잔소리를 강한 만큼에 비례해서. 그렇기 때문에 진짜 선블록이 중요하고, 또 두 번째로는 뜯는 습관. 우리가 뜨거나 짜거나 이러면 우리 몸의 염증 세포는 손상을 받게 되면 염증 작용이 이제 유발되는 과정 동안 이 멜라닌을 끌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백인들 같은 경우에는 살짝 상처가 나더라도 붉다가 그냥 말아버리는데, 우리 같은 유색 인종들은 붉다가 이 염증 반응들이 이 멜라닌 점을 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뾰루지 생긴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은 이제 갈색으로 색소 침착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했을 때 손으로 건드린다거나 짠다거나 이런 건 되도록 안 하는 게 중요하고, 제가 여기서 조금만 더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클렌징이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메이크업을 진짜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이런 색조 화장 시장이 옛날보다 거의 몇 배 이상 증가가 됐거든요. 근데 문제는 클렌징이 이걸 따라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모공을 막아서 트러블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입 주변이나 이런 데 한두 개씩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꾸 짜고 뜯으니까 계속 피부가 또 톤이 안 좋아 보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올바른 클렌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거고, 세 번째로는 이 항산화제, 글루타치온이나 비타민 C 같은 거를 복용을 적절하게 해주는 게 진짜 중요해요. 실제로 이제 연예인분들은 아무래도 그 배곡 주사 있죠. 우리 글루타치온이 좀 지속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예인분들은 아무래도 이 바디 쪽도 몸 쪽도 같이 하야 되기 때문에 일단 보통은 이제 배곡 주사를 조금 주기적으로 같이 맞아주고, 실제로 이제 글루타치온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저희 피부과 학회에서도 거의 기미 환자분들한테 그 의무적으로 거의 처방하라 이렇게 얘기가 돼 있을 정도로 이 항산화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피부가 미백, 밝아지려면 먼저 멜라닌의 개념을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이 멜라닌이 유멜라닌이라는 게 있고 페오멜라닌이라는 게 있어요. 유멜라닌은 갈색, 검은색 이런 계통의 멜라닌들을 유멜라닌이라고 하고요. 페오멜라닌은 이렇게 빨간색, 분홍색 이런 우리가 좀 이렇게 하얗다고 느끼는 그런 페오멜라닌이 있는데, 이 글루타치온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페오멜라닌 쪽으로 멜라닌들이 많이 향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얼굴 톤이 좀 밝아져 보이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또 산화 과정이 계속 유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항산화 물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햇빛에 의해서 활성산소가 만들어져서 계속 산화가 돼서 이 멜라닌, 점들도 산화가 되면 더 어두워지게 되거든요. 얘네들이 이러한 항산화 물질, 글루타치온 같은 거를 통해서 환원을 시켜주게 되면은 이러한 산화된 멜라닌들이 좀 밝아지니까 얼굴이 밝아질 수가 있겠죠. 페오멜라닌 쪽으로 많이 이제 이동을 시키게 하기 위해, 또 산화된 멜라닌들을 환원시켜서 밝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항산화제 물질들, 글루타치온이나 이런 비타민 C 같은 것들을 복용을 잘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제 피부톤을 어둡게 만들 수 있는 요인 중에 또 얼굴을 문지르는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미 있죠. 자, 얼굴에 어둡다고 점이 있다고 다 기미 아닙니다. 기미는 대칭에 띄고 약간 간장 국물 흘린 것처럼 약간 널뜨대하게 생겨 있는데, 우리 같은 동아시아 사람들이 또 많고요. 자, 근데 이 기미는 실질적으로 문지르거나 마찰을 주거나 미세한 염증이 유발되게 되면 악화가 돼요. 그래서 제가 흔히 이런 얘기 해요. 골방에 갇혀서, 즉 햇빛 하나도 안 쬐는데 얼굴 집에서 막 방 안에서 이렇게 문지르고 있어도 기미가 악화된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미세한 염증이 유발되더라도 기미가 악화되면서 얼굴이 어두워 보일 수 있고요. 제가 얼굴을 항상 보석이라 생각하라고 그래요. 닦을 때 빼고 쓰지 않는다. 마찰에다 자극 주지 않는다. 그래서 얼굴을 최대한 손에 대지 말고 문지르지 말고요. 피부톤을 결정하는 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갈색, 빨간색, 노란색 이 세 가지라 말씀드리거든요. 갈색은 다 아시죠? 멜라닌, 점이죠, 점, 색소. 또 얼굴이 어두워 보일 수 있는 것 중에서는 붉음증이 증가된 것들도 얼굴이 어두워져 보여요. 자, 제가 이 붉음증이라고 얘기하면 얼굴이 막 홍나무처럼 빨개지는 홍조 환자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얼굴에 애매하게 붉은 톤이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오세요. 근데 이 붉은 톤이 우리가 핀란드나 스웨덴 사람들 같은 경우라면 당연히 흰색 도화지 위에 빨간색 물감이 섞여 있으니까 얼굴이 붉게 보이는데, 우리 같은 유색 인종들은 옅은색 갈색 도화지 위에 붉은 톤이 믹스가 되어 있으니까 이걸 뭘로 느낀다?
색소로 느껴요. 그래서 얼굴이 어둡게 느껴요. 그래서 실제로 저한테 얼굴 어둡다고 오신 분 중에 완전히 난 점도 없는데 얼굴이 항상 이상하게 칙칙해. 이런 분들 중에 생각보다 이 붉음증, 즉 혈관의 비중이 높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혈관 치료가 이분한테 얼굴이 밝아지는 치료가 될 수 있겠죠. 얼굴에 붉음증인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생활 습관적으로 생각보다 많이 놓치고 있는 게 뜨거운 물로 길게 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증기는 피부에 정말 나쁩니다. 그래서 혈관을 확장시켜서 얼굴의 붉은 톤을 증가시키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샤워도 미지근한 물로 빨리 끝내고 또 마찰이나 자극 같은 거를 덜 주는 게 중요하죠. 세 번째가 이 노란 톤인데 이 노란 톤이 우리 황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병적 상태 말고도 이 베타캐로틴이 많은 음식들을 먹게 되면 얼굴이 노래져요. 이 베타캐로틴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풍부한 음식들 중에 뭐 귤, 고구마, 호박, 뭐 당근 뭐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얼굴 밝아지려면 비타민 C가 풍부한 거 많이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비타민 C 풍부한 거에도 뭐 오렌지, 귤 뭐 이런 애들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베타캐로틴이 풍부한 음식인데 그래서 비타민 C 풍부한 음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잘 챙겨 먹었는데 열심히 먹었어. 막 손 노래질 때까지 막 귤 먹고 이랬어. 그랬는데 이상하게 얼굴 톤이 노래지는 거예요. 왜? 베타캐로틴은 얼굴 톤을 노랗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얼굴이 노래지는 분들이 노랗다고 잘 인지를 안 하고 저희는 황인종이기 때문에 어떻게 느낀다? 얼굴이 어두워졌다고 느끼는 거예요. 피부 밝아지려고 열심히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을 먹다가 베타캐로틴 수치가 높아가지고 또 얼굴이 노래서 또 어두워 보이는 경우도 있다. 적당히 먹는 건 도움돼요. 베타캐로틴이요. 건강에는 되게 도움돼요. 근데 제가 아까 말한 건 그거를 굉장히 몰아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피하죠. 근데 주변에서 고구마 많이 먹고도 얼굴 노였다는 얘기들 많이 들으셨죠? 다이어트 했었을 때 우리 원푸드 다이어트 할 때 고구마 많이 하잖아요. 그럼 얼굴 노래져요. 제 실제로 환자분 중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 코로나 때문에 토닝을 한동안 못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오셨는데 원장님 역시 그동안 너무 토닝을 못하니까 얼굴이 너무 어두워졌다고 해서 딱 뵀는데 얼굴에 노란 톤이 되게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아까 말했던 그 베타캐로틴 많은 음식들 얘기를 하면서 이거 중에서 좀 많이 드신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렇게 호박고구마가 좋아가지고 호박고구마를 그렇게 많이 드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중단하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거 그냥 중단하세요. 얘기하면서 토닝을 했어요. 다음번 오셨는데 원장님 역시 토닝하니까 얼굴이 엄청 밝아졌다고 막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냐? 그 얼굴을 노랗게 만드는 요인을 제거해서 줘야지는 게 더 크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얼굴 톤을 결정하는 건 시술도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적인 측면도 되게 중요합니다.